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모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18일 사주 볼 명식은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그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 다음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수라고 해서 양수가 되는 것이 바로 임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이라고 유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수라고 하는 것은 물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그런 물보다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뭐 접시의 물이라든가 양동이의 물 정도가 아니라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를 이루는 정도의 매우 넓고 매우 깊은 정도의 물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속이 깊어지겠고요. 물이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우 또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잔잔하고 고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게 쌓이고 넓게 퍼지게 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요동치게 되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충분하는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분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어떤 뜻이냐면, 충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충돌하죠. 자동차가 달리다가 뭐 전봇대하고 충돌한다라고 할 때 그 충자고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달릴 분자, 열심히 분주하게 달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분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여서,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주위의 것들을 갖다가 자꾸 부딪히는 것을 충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차를 몰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과속해 가면서 주변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심하면 사람도 상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좋은 성향일까요? 나쁜 성향일까요?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되지 않고 마구마구 제멋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러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분하는 그런 성향인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댐이 터져서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난리가 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또 식물 같은 것, 주변의 모든 생태계들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수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에요.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이기 때문에 큰 바다로 보지 않고 우로와 같다고 해서 우로수라고 해요. 작은 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시에 있는 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접시에 있는 물이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서 뭐 주변에 큰 피해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라고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인 것이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포인트, 임수는 양수이면서 충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 계수는 음수이면서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에 맞게 배합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것을 절제시켜주고 통제시켜주는 필요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임수에 충분한 그러한 성향을 막을 수가 있겠고 방비할 수가 있는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고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나 기토,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빠한다. 무토, 기토로 보게 되면 청징함을 좋아하는 계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매우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반면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토를 보게 되면 계수 자체가 탁해지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임수라고 하는 것이 무토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무조건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 임수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 충분한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지, 임수일간이 약해
약했을 때는 그 성향이 마치 개수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강이라고 하는 것, 황하강이라든가 큰 한강 같은 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줄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드세잖아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그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뭄이 심하게 들게 되면 강바닥에 훤히 드러나게 되죠. 그때는 그것이 비록 강이라고 하는 임수라 하더라도 마치 개수와 같은 작은 불에 불과하죠. 그런 경우에는 임술관이 약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않고 오히려 인성인 금으로서 그 수를 생주해 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무토를 쓰지만은 원령에 따라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당연히 쓰는 것이지만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않고 오히려 인성인 금이라든가 비견 겁재인 다 같은 수를 쓰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거는 원령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임수가 태어난 원령 5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인데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고 건조해져서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계절이 바로 5월인 것이고요. 날씨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 한반도 우리나라 이런 권역에서는 여름 같은 때 뭐가 발생하죠?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고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허리케인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는 윌리라든가 해서 뭐 열대성 폭풍 같은 것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뜨겁기 때문에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수가 많이 증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발되면 증발될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갈되겠죠. 고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올해 여름 굉장히 뜨겁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기상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한 일주일씩 심하면 보름씩 비가 안 오게 되면 소양강 같은 경우에는 강바닥에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물이 고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임수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뜨거운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소양강이라든가 큰 강이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훤히 이렇게 물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주에서 일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꼭 그거는 반드시 종명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간 자체가 이거 양간이 됐든 음간이 됐든 일단 일간이 존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고온 건조하면서 화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화왕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왕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아무리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무토로서 제방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임수가 5월에 태어나서 뿌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강바닥이 훤히 드러난 거기다가 흙을 갖다 더 붓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임수가 완전히 메말라서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토가 임수를 파극해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기본적으로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경우 금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능히 쓸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화가 왕한 계절 내지는 목이 왕한 계절에는 토를 쓰는 것은 좀 온당치 않고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인 화 내지는 관살인 토가 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면 임수의 근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강바닥이 쩍쩍쩍쩍 마르면 하다못해 댐이라도 개방을 해서 물을 흐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비라도 와야지 물이 고갈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성인 금을 말하는 겁니다. 금이 있게 되면 금은 술을 어떻게 돼요? 생하죠. 금은 술을 생하기 때문에 5월에 약한 임수는 반드시 뭐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금을 얻어야지만 수가 생수를 받을 수 있고 고갈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5월은 수만 약한 것이 아니라 금도 같이 약하죠. 그래서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는 어떤 역할을 하죠? 화는 극하죠. 뭐를? 금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을 극하기 때문에 극을 받는 경금이나 신금은 수를 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적진에 우리 아군 특수부대가 적진에 들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적진에 들어간 그 부대만으로서 운영이 안 되는 거고 후방에서 뭐 식량이라든가 물자라든가 무기 같은 거를 원조로 해줘야지만 그 전방에 들어간 우리 아군 부대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적군이 임무를 물자를 보급해주는 보급 부대를 갖다가 타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방에 들어간 부대가 생필품이라든가 무기를 원조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매우 임수 자체가 약하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매우 고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경금에 의해서 금생수라고 하는 생조를 받아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는데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 화는 금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금이 수를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보급 부대가 타격을 받으면은 뭐예요? 전방에 있는 부대는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임진왜란이라든가 저기 중국에서 이렇게 병자호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대군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군량미 같은 것을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국에서 지원병이라든가 물자들을 보급해 주는데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육로에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었지만은 수로에서 보급이 날라온 것을 수로에서 수군들이 다 격파를 했기 때문에 육로에 들어갔던 그 부대들이 제대로 싸우지를 못했던 것이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죠. 보급 부대를 타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 입장에서는 보급 부대와 같은 것인데 적군이 어떻게 돼요? 보급 부대를 타격하게 되면 이 금은 임수를 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저 보급 부대를 공격하는 적군을 갖다가 다시 보호를 이 적군이 보급 부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임수라든가 같은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요 비견겁제는 요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화가 금을 갖다가 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능히 일간을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겠고 일간만 생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 개수, 비견겁제도 같이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일 것 같지만 이거 포인트를 잡고 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 오화라고 하는 원령의 역할, 그 다음에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오묘하고 있는 글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 글자들이 서로 장애되지 않고 서로 극할 건 극해주고 생할 건 생해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극할 것을 극해주지 못하고 생할 것을 생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주는 안 좋아지는 거죠. 요 화라고 하는 것은 절제시켜줘야 되는데 수가 없어서 절제를 못 시켜주고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생해줘야 되는데 금이 없어서 생주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은 고갈돼서 없어지게 되겠고 이러한 사주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굉장히 어려운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으로서 인성으로서 수를 생해줌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든가 개수라고 하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일간인 거고요. 임수는 양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령은 5월입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되고 임수 입장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임수는 양수인 것이고요. 오화는 음화에 해당이 되고 음화에 해당이 되니까 재성이긴 하지만 이 재성은 뭐예요? 정제에 해당이 된다라서 정제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가 5월에 태어나거나 임오일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농마동향이라거나 아니면 재관쌍 미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농마동향 재관쌍미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제 동영상 동영상에서 농마동향 재관쌍미를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 자체가 임수이고요. 화가 왕한 때 태어났기 때문에 정제격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령인 화가 왕한 화왕절 재성이 왕한 계절인 것이고, 임수 자체 일간 자체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제다 어떻게 되냐면 신약한 사주 내지는 신약 제다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제다는 신약 제왕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이 왕한 재성을 갖다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재성이 많은 건 좋아요. 감당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인기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니까 재성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재성을 약한 일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야지만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다신약이 아니라 신왕제왕한 그런 사주 국세를 바뀌게 되고, 신왕제왕한 사주가 되면 뭐예요? 재물을 크게 얻을 수가 있겠고, 신왕제왕한 사주가 관성운을 보게 되면 명예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신약제다 한 사주이기 때문에 일간을 돕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일간을 돕는 것은 뭐가 있다 그랬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같은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비경겁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과 그 다음에 비경겁재인 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간에 보게 되면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거는 비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비견을 보게 되면 일간이 약간 방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수가 있으면 오화, 월령 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절제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국세를 갖추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뿐만 아니라 비견인 임수도 생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조를 받은 임수는 화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적절하게 배합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천간에 투출된 것은 중요한 건 보죠. 이거는 한 번 더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글자는 천간에 투출된 투출된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손 치더라도 마치 허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임수가, 월간에 있는 임수는 지지로 신금, 유금, 해수, 자수, 하다못해 진토, 축토 같은 것이 있어주게 되면 임수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도 지지로 신금, 유금, 하다못해 축토, 진토 내지는 조금 아니더라도 술토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술토는 조금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있어도 그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임수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이렇게 있죠. 자수.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인 임수, 그 다음에 월간인 임수의 뿌리가 되는 아주 귀중한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임수가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또 뭐라고 하냐면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인. 그래서 일간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아주 약할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극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일간이 이렇게 약할 경우에는 양인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글자에 해당이 되어서 양인 이 자수를 본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화하고 이 자수하고 서로 좌우상충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상충하게 되면 자수의 뿌리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원령인 오화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죽도 밥도 하는 것이죠. 자, 밥도 뭐예요? 이것저것 넣어서 그냥 다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끔해야 되는데 격을 충해버리게 되는 것은 좋은 사주가 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임자년 이모월 같은 경우는 이 좌우상충되는 게 썩 좋다고 보진 않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수도 깨지고 오화도 깨지기 때문에 일단 수의 뿌리가 약화됐다. 거의 뭐 월령이 5월이기 때문에 자수가 거의 없어 말라버렸다라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니라고 하면 경금도 뿌리가 없고 수도 뿌리가 없는 매우 안 좋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시지가 아니죠. 일지에서 진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진일주, 이거 뭐죠? 괴강이라고 합니다. 괴강이라고 해서 매우 좋지 않은 흉하고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일간이 묘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괴강에다가 일간이 인묘되기 때문에 약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것이 일진만 놓고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사주 전반에 걸쳐서 봐야지 이것이 진이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인데, 글자 두 자만 놓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5월에 태어난 임수가 매우 약해요. 그래서 비견겁재라든가 인성인 금이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연지의 자수를 봐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좌우상충돼서 일간 임수의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간에 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월간에 있는 임수도 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토는 좋은 역할을 할지 나쁜 역할을 할지 이걸 놓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일간 자체가 고지에 인묘돼 가지고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뿌리가 사라져 버렸죠. 좌우충으로. 그런 경우에 진토라도 봐서 일간이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미약하더라도 진의 뿌리를 두는 게 나쁠까요? 좋을까요? 이건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는 뭐예요? 습토잖아요.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토인 진토는 경금을 뭐 할 수 있다? 생조할 수 있다. 토생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이 진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임수라든가 뭐예요? 경금이 낙동강 오리알 될 뻔했던 것이 그래도 간신히 뿌리를 얻거나 생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죠. 이 술에는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술중에 있는 신금이 있어서 경금이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화왕절의 술토는 얘는 건토죠. 습토가 아니고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임술일주이냐 임진일주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임술보다는 임준이 훨씬 좋은데, 그렇다고 이 사주 구세가 매우 좋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래도 진토를 봐서 완전히 폭망할 수 있었던 국세가 그나마 생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괴강이니까 안 좋다, 일간 자체가 이 묘지에 들어가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진의 쓰임을 잘 보시라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가 짜여져 있는데 또 생시를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3주를 정리하게 되면은, 자,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죠. 그래서 비견겁재 내지는 인성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자수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좌우상충돼서 자수가 깨지게 되고 격도 깨지게 되죠. 그러면 임수 경금에 대한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단 일지에서 진토 하나 봄으로 인해서 임수가 여기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경금은 생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임수가 고갈돼서 없어지는 정도의 어떤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생시를 보는 거예요. 자, 경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면 여기 좌우상충은 되겠지만 자수가 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진합수가 돼요. 자진합수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 있는 자수 양인은 우하우 중에서 약간 안 좋았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양인 자수는 진하고 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임수가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금도 습토에 의해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좌우상충된 것만 빼고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금수가 매우 왕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임수라고 하면 무토로서 제방할 수 충분히 있겠죠. 근데 화가 좌우상충돼서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오히려 목화운이라든가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신해시도 마찬가지예요. 경자시나 신해시나 이건 양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해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걸록, 녹에 해당이 되죠. 충분히 일간인 임수, 월간의 임수가 충분히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진에서의 생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 경금의 생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수 자체가 완전히 극강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가 세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또한 무토로서 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오화 하나 빼고는 다 습하죠. 진토라고 하는 것도 습토이기 때문에 매우 한습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또한 목화토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민계묘시 어떨까요? 이거 이민계묘 천간에 임수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민만 써놓고 보도록 하죠. 이민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3개가 있다고 해서 이거 개수 세는 분들 있죠. 임수가 뭐예요? 하나, 둘, 세 개, 자수 하나, 수가 4개, 금도 수를 3개니까 이거 일간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좌우상충되고 진토 하나 빼고는 천간에 있는 글자들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지지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진 하나밖에 뿌리 둘 데가 없죠. 그러면 천간으로 금수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계묘시도 똑같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다고 신약이냐, 신약도로 보기도 좀 힘들어요. 이것이 만약에 임진이 아니라 이민이라든가 임술이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천간으로 금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신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진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신왕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또 토를 쓸 수도 있겠고 화를 쓸 수도 있는 사주국세가 되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대운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좀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을사병호 정미실은 좋지 않겠죠. 수가 약한 중에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것은 좀 문제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무신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무토를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금 자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시지에서 임수가 신을 보게 되면은 신금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금의 생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이 경금도 이 신금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진토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능히 경금이 수를 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임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무토로서 제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용희신이 조금씩 좀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주 또한 대세운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를 능히 쓸 수 있는 국세가 되는 것이고, 세운 다시 한번 그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크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병술대운 같은 경우 좋지 않을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왜냐하면 이 병술대운이 오게 되면은 이 술토가 진하고 충을 하겠죠. 그러면 토가 충하면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크게 얻게 되겠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는 파극을 당할 것이고 금은 매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술대운 같은 경우 좋지 않고, 또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금을 또 파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또 여자로 태어났을 때 무인대운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호화국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주가 무토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쓰는 것인데, 무인대운 들어왔을 때 이 인목은 신금하고 상충되게 되면 이 신금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임수의 근원이 날아가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 관살에 의해서 임수가 어떻게 돼요? 파극을 심하게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뭐예요? 대운을 면밀히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